네, 이번 시간에는 내역 계산 중에 있는 자재 집계 탭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계산에 들어가면 위에 상단 부분에 이렇게 자재 집계 탭 있죠? 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미리 화면을 하나 열어놨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런 광급 자재대 그리고 광급 자재 2, 사급 자재대, 골재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내역서 상에서 어떤 분류를 하게 돼요. 자, 여기 광급 자재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렇게 위생기구 쪽에다가 광급이라는 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광급이라고 지정을 해놓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광급 2라고 되어 있죠. 광급 자재 2는 여기에 분류 중에 보면 여기 다시 한번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한 번 더 천천히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콤보 박스가 나옵니다. 뭐 F2번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요거 클릭을 해보시면 광급이 있고 광급 2가 있습니다. 광급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 광급 자재대라는 부분에 있는 옵션이 적용이 되어서 광급 자재대라는 공정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광급 2라고 되어 있는 광급 2로 지정을 하게 되면 광급 자재 2라고 적용되어 있는 이 옵션에 의해서 어떤 광급 자재대라는 공정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이 메뉴는 광급 자재대와 그리고 사급 자재대 그리고 골재대를 자동으로 만들기 위한 옵션입니다. 만약에 광급 자재대가 없는 경우에는 뭐 여기 이런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을 거고요. 광급 자재가 내역서상에 입력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이제 광급 자재대 공정을 여기에다가 따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이렇게 내역서 상에 이렇게 광급이라고 지정하지 않고 광급 자재대라는 공정을 직접 입력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옵션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공정, 지금처럼 이렇게 위생기구 설치 공사에 들어가는 이런 자재들에 대해 자재들이 광급이다. 이 중에 일부가 광급이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광급 옵션으로 이제 자동으로 광급 자재대라는 공정을 별도로 만들기 위한 옵션입니다. 광급 자재대라는 공정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거 사용하시는 거 아니고 여기다 분류하는 것도 아니에요. 광급 자재대를 직접 입력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공정을 이렇게 광급 자재대 라고 입력을 하고 하나를 만든 다음에 자, 여기다가 광급 자재를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내역 입력 가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쪽에 없는 자재이고 만약에 조달 쇼핑몰에 나오는 어떤 항목인데 그 코드를 직접 다 입력을 해야 된다 하면은 빈칸 첨가를 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빈칸 첨가로 해가지고 요거는 000 뭐 광급 자재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뭐 식으로 뭐 대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고 수량 뭐 이런 식으로 넣고 단가도 여기 가시면 재료비 단가, 농비 단가, 경비 단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직접 단가를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사명을 선택을 하면 광급 자재대라는 공정에 대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입력을 했을 때는 이 광급 자재대는 원가 계산서에 보면은 이런 도급자 광급 자재대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연결을 작업을 직접 해줘야 됩니다. 직접 이렇게 광급 자재대를 추가한 경우에는 직접 여기에 연결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연결 작업이라는 거는 이 광급 자재대 왼쪽 편에 지금 현재 집계표를 찍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공사명을 찍은 상태에서 보면 광급 자재대라는 공정이 나오고 왼쪽 편에 보면 분류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든지 F2번 누르시면 이렇게 콤보 박스가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콤보 박스 누르셔가지고 광급 자재대를 다시 한번 분류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분류는 원가 계산서에 있는 비목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서에 어떤 항목으로 연결을 하고 싶으면 여기 창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없다. 그러면 원가 계산서를 수정을 해 놓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원가 계산서 탭에 가면
양식 관리라고 있어요. 양식 관리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원가 계산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안에 세부 내용이 나오고 우측편에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사용자 항목이라는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그 외 부분은 아까 보셨던 분류 있죠. 자, 여기에서 눌렀을 때 이거 F2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나오는 이 내용이 저기에 나오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가 계산서 탭에서 내가 어떤 항목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뭐 품질 관리비 뭐 이런 항목들도 여기 다 들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다른 항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용자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항목들. 사용자 항목들 중에서 내가 임의로 명칭을 이 내용들을 수정을 하셔 가지고 수정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원가 계산서에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한 내용이 요거 수정해 가지고 적용을 한 후에는 반드시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원가 계산서가 적용이 되어 있다 라는 거를. 그래야만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보시면 요거는 지금 이제 아성 자료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이 안 되고 항목 추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이런 내용들을 수정을 해서 사용하려면 양식 추가를 먼저 해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원가 계산서 설명드릴 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지금 적용되어 있는 원가 계산서에 보면 관급 자재대라는 항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관급 자재대의 기호가 이렇게 있죠. J. 예. 여기에 있는 기호 중에서 J를 찾으셔야 돼요. J를 찾으면 여기에 J 찾아보면 도급자 관급 자재대라고 되어 있죠.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런 비목명은 사용자가 직접 이제 눈으로 보기에 확인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이 기호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J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도급자 관급 자재대라는 항목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호 중에서 사용자 항목이 U1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윗부분에 있는 항목들은 수정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J라는 항목은 이제 이렇게 도급자 관급 자재대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요렇게 분류를 지금 여기 보이죠? 예, 이렇게 분류를 관급 자재대라는 부분의 거를 지정을 하면 관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 관급 자재 2는 관급 2라고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수동으로 입력했을 때는 요거를 직접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관급 자재대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항목 있죠. 이 왼쪽 편에 이 관급 자재대라는 거 추가를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공정 분류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관급 자재대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정을 이렇게 하면 여기 찍었을 때 여기에 같은 효과예요. 같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정을 하느냐 그 위치만 다른 거예요. 예. 수동으로 할 때는 이렇게 직접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또 그 조달 수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빈칸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왼쪽 편에 이제 이 내용들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조달 수수료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수량 부분에 퍼센트를 0.54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뭐 100원 단위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00원 단위는 절사하겠다. 그러면 다시 이제 분류를 이렇게 단수 정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400원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00원 단위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수동으로 직접 넣는 방식. 이렇게 넣는 게 이제 번거롭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자동화 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걸 한번 보면은 요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관급 자재.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넣을 때는 이렇게 넣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일반 공정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관급이라고 지정만 해주는 거죠. 관급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지정해 놓고 계산할 때 이제 이 옵션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에는 제가 여기 레미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를 관급 2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광급 2. 요거 글자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V 또 여기서부터 이만큼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요. 자, 계산 화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이제 수정을 할 거거든요. 자재 집계 탭으로 넘어가 가지고 자, 요거 체크하면은 광급 자재대라는 공종이 만들어집니다. 분류는 광급 자재대로 지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광급 자재대 2, 요것도 이제 사용할 거를 체크합니다. 조달 수수료도 체크하고 단수 정리도 체크하고 단수 정리는 1,000원 단위로 맞추겠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수 정리 올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1,000원 단위로 버림 처리를 해서 맞춰줍니다. 간혹 이제 올림으로 해가지고 맞춰야 된다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올림으로 맞추고 싶으면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광급 자재 2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또 1,000원 단위로 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거는 광급 자재대 2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분류는 광급 자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광급 자재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급 부분에 보면은 보통 이제 하나로 할 때는 광급 자재대 하나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광급 2가 있고 광급 1이 있다. 1과 2가 이제 한 내역사 안에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나는 광급자 설치 광급 자재대고 하나는 도급자 설치 광급 자재대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도급자 광급 자재대로 쓸 거를 하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게 도급자 광급 자재대인지. 광급이라고 지정했는 것이 도급자 광급 자재대다. 그러면 이렇게 광급 자재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광급 자재 2라고 했는 게 광급자 광급이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광급자 광급 자재대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랑 요거랑 이제 다른 거죠, 분류가. 그래서 하나는 광급 자재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광급이 보면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광급자 광급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광급자 광급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요거는 자연히 이제 도급자 광급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요렇게 하나는 광급자 광급 자재대, 하나는 도급자 광급 자재대. 도급자 광급일 때는 이렇게 광급 자재대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뭐 위치를 바꿔 가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급 2가 도급자다. 그러면 광급 2를 광급 자재대로 하시고 요거를 광급자 광급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 공사 집계 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위치는 여기에 있는 광급 자재대가 생성될 위치예요. 공사 집계 추가라는 거는 공사명에서 바로 밑에 지금 현재 0단계고요. 요게 1단계입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 것들이 다 1단계예요. 요런 공종들과 동일하게 1단계로 광급 자재대라는 공종을 만들겠다라는 옵션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별도 집계 공종 추가라는 것도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1단계인 상태 여기다가 광급 자재대라는 걸 만든다는 얘기야. 만드는데 별도 집계 공종 추가예요. 이제 말이 이렇게 이제 별도 집계 공종 추가라고 해놨는데 광급 자재대라는 공종을 만들고 그리고 광급이라는 자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까지 표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급 자재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건축공사인 것 같으면은 그 밑에다가 건축공사 만들고 그 밑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까지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던 이 광급 자재들을 집계해서 넣겠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또 공종별 집계 추가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건축공사에 광급 자재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광급이 2긴 한데 요 옵션이 적용이 될 건데요. 자, 일단 여기 위치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공종별 집계 추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이렇게 광급이 있잖아요. 광급이 있는데 공종별 집계 추가라고 하는 거는 공종별로 그 건축공사에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들어있는 동일한 레벨의 광급 자재대라는 공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건축공사가 있으니까 건축공사 안쪽에 여기다가 광급 자재대라는 걸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예.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요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혹시 이 공사가 조달청에 그 공사 코드 호환 규정이 있죠. XML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공사 집계 추가 이 옵션으로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프로그램상에서는 여러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지만 XML 규정은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형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양식으로만 만들어야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 가야 되는 거면은 이렇게 공사 집계 추가로 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변환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옵션들은 이제 한 번씩 변경해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만들어지는 형태가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한 번씩 직접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종명이 나와 있죠. 요거는 여기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광급 자재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도급자 설치 광급 자재대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요거는 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광급자 광급자 설치 광급 자재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거 체크했고요. 사급 자재대도 있으면 요거 체크해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사급은 여기 이 분류 중에 4급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내역서 부분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이런 항목들이 1위 대가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1위 대가에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1위 대가에도 이런 분류칸이 있어요. 분류칸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주신 다음에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계산만 해 주시면 1위 대가에 있는 것까지도 다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골재대 부분 있죠. 골재대는 시멘트, 모래, 뭐 자갈 요런 항목들을 이제 골재대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건축 쪽에서는 시멘트, 모래 요런 항목들이 1위 대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1위 대가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몰탈 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별도 계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1위 대가 자체에는 계산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골재대라는 부분에서 별도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골재대 공정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뭐 전기나 설비 쪽에서는 요거 체크 끄고 하시면 돼요. 체크 끄고 하시면 되는데, 요거만 체크 끄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걸 체크 끄면 별도 계상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지금처럼 이렇게 광급 자재처럼 재료비가 계산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탭에 가셔가지고 골재대 공정 삭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여기에 별도 계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분류가 다 빈칸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광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급이라는 이런 말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별도 계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분류명이 다 빈칸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요 각각의 뭐 단가가 있었다면 계산이 되어서 금액이 되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해서 하시면 됩니다. 전기나 설비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나오는 이 골재대 공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요거 체크해서 하시고, 요걸 사용하신다면 이 별재대 공정을 사용하신다면 요거 끄신 상태로 자재 집계 쪽에서 요거를 체크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편에 보면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라는 게 지금 이렇게 광급 자재대가 2개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골재대까지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그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1번이 있는 게 제일 위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밑에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요 순서 이제 변경을 원하시면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지금 공사 집계 추가로 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명칭으로 공정이 하나씩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여기 계산을 이렇게 뭐 다 해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한 방법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여기서 직접 한번 이런 옵션들 변경해 가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도급자 설치 광급 자재대, 광급자 설치 자재대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이게 만들어지면서 좀 전에 그 분류 부분 있죠. 분류. 이 공종의 분류, 광급 자재대, 하나는 광급자 설치 광급 자재대.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분류
실제로 이 공종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는 원가 계산서 상에 여기에 이런 분류가 있다면 이쪽으로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분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직접 제로비나 농업이나 경비 쪽으로 금액이 다 타게 되는 거고, 분류가 있으면 이쪽으로 금액이 빠져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급자 관급 자재대, 관급자 관급 자재대 중에 도급자 설치 관급 자재대 있죠. 이 부분은 여기 상단에 보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분에서 도급자 부분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급자 요거 적용을 하실 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여기에서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처음에 이제 요거 만드실 때, 요 분류하실 때 잘 그거까지 감안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저 여기 상단 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크박스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체크를 할 때 여기 보시면은 기존 분류 삭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라는 거는 이 관급 자재대 이렇게 지정했는 이 분류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관급 자재대라는 이 분류가 있고 관급자 관급 자재대라는 이 분류가 있습니다. 이 기존 분류 삭제라는 거는 이 분류를 지운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실제는 이 분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분류가 되어 있는 이 공종을 지운다는 얘기예요. 이 공종을 지우고 자동으로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실수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입력을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관급 자재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어떤 항목들을 이렇게 넣고 해놨을 때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다시 계산해 와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 기존 분류 삭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종이 지워져 버려요. 이 공종이 지워져 버리고 다시 관급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서 관급 자재대라는 이 도급자 설치 관급 자재대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위생기구 설치처럼 이렇게 관급이라고 해놨는 항목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없어지고 다시 입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여기서 할 때는 내가 자동으로 했을 때만 요걸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만들지 않고 만약에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하셨다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 하시면은 내가 입력한 거 없어집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여기 있는 이 항목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을 돌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는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이 항목들을 다시 추출을 해가지고 여기로 이제 집계해서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을 하고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수정한 내용은 없어지고 다시 여기 거를 추출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을 때는 꼭 주의해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자동이 편하지만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만약에 관급 자재대 쪽에 걸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자동으로 막 작성이 되었지만 내가 꼭 여기 가가지고만 뭔가를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요걸 체크를 끄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더 이상 자동으로 집계해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수정을 하실 때는 요걸 해제한 다음에 계산을 한번 돌리고 나가셔 가지고 하세요. 요거는 이제 체크를 끄고 그냥 나갔다가 들어오면 지금 요거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닫고 다시 들어오면 다시 체크된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를 해제를 했다, 그러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대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한번 하시고 나가 가지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하시고 나서 들어오셨을 때는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꺼져 있는지, 꺼져 있어야만 이 공종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공종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존 분류 삭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급자, 관급 자재대라고 되어 있는 이 공종을 지워버리겠단 말이에요. 지워버리고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체크를 끄고 가셔가지고 수정을 하신 다음에 요 꺼진 상태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개선 계속 되게끔 하려면 각각에 가가지고 그 실제 관급 자재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이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체크해 놓고 하시면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수정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할 때는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체크를 끄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에 자재 집계 탭에 대한 메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편에 요 잠깐 보면 요거는 초기화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현재 지정해 놓은 환경을 저장했다 불러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